안녕하십니까. 파이터 청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좀 희망을 갖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대선 지지율이 17.2%로 크게 오르면서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할 수 없는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또는 윤석열 총장을 따르는 여러 검사들이 정의로움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윤석열 총장의 대선 지지율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 또 말도 안 되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 정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검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처럼 말도 안 되는 정부의 지시에 대해서 합리적인 법안에서 그 다음에 정의로운 감정을 가지고 합법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저 정권의 취약점을 하나하나 전 국민한테 노출시키고 또 전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이 경제라든가 사회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인 법 안에서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데이터로 비판하고 해서 국민들이 아직 눈 뜨지 않는 중도들이 많습니다. 눈 뜨지 않는 중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눈이 뜨이면서 이 정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정권도 바꿀 수 있고 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좀 비판하고자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어떤 균형적인 것을 완전히 깨트려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균형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데이터를 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을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것은 근로소득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해서 몇 배 더 높으냐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 크면 클수록 그 근로소득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거죠. 자, 중앙에 있는 점선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점이고 좌측은 시행 전, 우측은 시행 후가 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초인 2015년도 1사분기에 보면은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해서 10.5배 더 근로소득이 높았습니다. 근데 16년 1사분기에는 11.6으로 좀 더 높아졌고 그러다가 현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에는 무려 16.2배로 훨씬 더 상위 20%의 근로소득이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1사분기에는 18.3%로 아주 크게 뛰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간의 그 불균형이 돈을 많이 받는 근로자하고 돈을 적게 받는 근로자 간의 그 균형이 훨씬 더 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가구에 보면은 가구주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구주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가구주의 그 학력에 따라서 그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고졸 대비해서 전문 대졸 이상 가구주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서로 비교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문대졸 이상의 가구주의 가구 월 평균 소득을 이제 고졸 가구주 가구당 월 평균 소득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구주의 학력에 따라서 이게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얼마큼 균형이 깨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 있는 점선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2015년도 1, 4분기에는 그 전문대졸 이상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이 고졸 대비해서 1.28배 더 높았고, 2016년도 1, 4분기에는 좀 낮아져서 1.26배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1, 4분기에는 1.44배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력에 따른 월 평균 소득도 이 균형점이 많이 깨졌다. 이 정부 들어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영업자 수에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는 혼자 하는 자영업자가 있고 종업원을 보유하는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종업원 보유 자영업자 수 대비해서 1인 자영업자 수를 나타냅니다. 즉 혼자 하는 자영업자 수가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자영업자 수보다 몇 배 더 높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도 9월 달에는 그게 이제 2.52였습니다. 그리고 16년도 9월 달에도 2.53으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2019년도 9월 달에 2.78배로 증가했고 2020년 9월 달은 3.17배로 아주 크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는 자영업자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종업원을 해고하고 혼자 하는 자영업자로 이제 많이 전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영업자도 이렇게 불균형이 크게 심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이제 지방 대비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과 수도권의 어떤 불균형이 어느 정도 심화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중앙에 있는 점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도 7월 달에는 지방 대비 수도권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1.76배 더 높았고 2016년도 7월 달에는 1.85배 높았습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서 2018년도 7월 달에는 2.27배로 확 뛰었고 2019년도 7월 달에는 2.55배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보셔도 이 지방 대비 수도권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박근혜 정부에는 좀 스테이블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균형이 아주 계속 이제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수치로 절대 수치로 봐도 많이 심화됐고 안정도로 봐도 아주 더 악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 5분위 배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가가 높은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의 그 격차가 얼만큼 벌어졌는지 좀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중앙에 있는 점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으로서 좌측에 보시면 2015년도 10월 달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그게 이제 값이 7.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가 저가 아파트에 비해서 7.1배 더 비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그게 급상승하게 되는데 2018년 10월 달에는 이제 9배, 고가 아파트가 9배 더 비싸게 되고, 그 다음에 2020년 10월에는 11.5배 더 비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의 그 균형이 불균형이 훨씬 더 심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녀 간의 갈등이 얼마큼 심화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남녀 간 갈등이 매우 심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로부터 획득한 자료로서 전국 19세부터 69세의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도에는 그 응답 비율이 7.7%, 16년도에서는 7.5%였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18년도에 11.5%로 크게 급증하고 19년도에는 17.7%로 증가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이 보다도 심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근로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가구당 어떤 학력별 가구주의 학력에 의해서 월 평균 소득이 이렇게 현 정부 들어서 많이 이 차이 나게 된, 그러니까 균형이 깨진 거죠. 균형이 깨져서 불균형이 더 심화된 것은 바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수단인 최저임금 급상승을 2018년도에 16.4% 올렸고 2019년도에 10.9% 올리면서 그로 인해서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으니까 저소득층과 상위 이 돈을 많이 받는 사람하고 이제 근로소득이 차이 나고 또 학력별도 마찬가지죠. 학력별도 이렇게 좀 저학력이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분이 많은데 이제 최저임금이 급상승돼서 일자리를 잃다 보니까 이 격차가 이 불균형이 더 심화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방과 수도권 간에 이 불균형이 더 심화됐고,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에 또 불균형이 또 심화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페미니즘 정책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이 남성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화돼 갖고 이 불균형이 또 악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불균형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참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